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 국가적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이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 4일제입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에서 도입을 시작하자 이 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떤 제도인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청 공무원인 김태환 씨. 생후 8개월 된 딸을 돌보며 놀아줍니다. 아빠. 평일 낮에도 김 씨가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주 4일 근무제 덕분. 공서적으로 교감할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이 주 4일째 2주 동안 하니까 아빠를 엄청 많이 외치더라고요. 충청남도는 광역단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35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4일 동안 추가 근무를 하면 원하는 요일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번 달 시작된 이 제도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49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달부터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 외에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이제 갖다 보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도 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좀 확산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전라북도가 11년 만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추진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반대의 통합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통합 후 특례시 지정까지 내걸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만경강 유역의 전주시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듯이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 두 지역은 조선시대 내내 한 고을이었지만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 전주보와 완주군으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두 지역의 통합을 역대 4번째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창출, 자랑스러운 전주 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특히 김 지사는 특례시 지정까지 내걸며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구민 6천여 명이 제출한 건의서로 시작됐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시도는 지금까지 3번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완주군은 하면은 제일 변두리로 된다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번에도 완주군을 중심으로 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3만 명 넘게 참여한 통합반대 서명부가 전라북도에 제출됐습니다. 무책임한 판으로 완주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다. 통합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 두 지역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통합방안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이번 장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호우 때는 이 대량의 빗물을 빨리 빼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 소방당국이 대용량 배수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이 어떤지 김동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하수구마다 큼지막한 호수가 연결돼 있고 그 주변에는 흡사 대포같이 거대한 펌프도 여러 개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태풍 카눈 당시 상습 침수지인 울산 태화시장에 설치된 소방용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입니다. 원래 화재 진압용 장비지만 대형 배수 장비가 없어 침수 현장에 투입된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 소방본부가 대용량 배수차를 도입했습니다.
대용량 배수차는 분당 최대 25톤의 물을 침수지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운동장에 종아리 높이만큼 물이 잠기더라도 30분 안에 빼낼 수 있는데 일반 배수 펌프에 비해 10배 가까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펌프 한 개 무게도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보다 70%나 가볍고 필요한 운용 인력도 더 적습니다. 기존의 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은 그 설치하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용량 배수차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런 대용량 배수차 2대를 도입하기 위해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특수 차량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경남과 경북소방본부도 최근 대용량 배수차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춰 각 자치단체가 전용 배수 차량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네, 요즘 운전하실 때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반자율을 넘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러 곳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최근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설치된 정류장. 12인승 소형 버스가 멈춰 승객을 태웁니다. 처리되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안내음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와 가속 페달을 따로 조작하지 않지만 버스는 자동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차선을 바꾸고 정지 신호에 멈춥니다. 지난 24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 제주도 자율주행 버스 탐라 자율차입니다. 관광객을 고려하여 공항을 중심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재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버스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해 하루 3번 2개 노선으로 운행하는데 서귀포를 왕복하는 구간은 총 11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대중교통 노선입니다. 제주도는 승객이 탑승하는 이번 시험 운행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자율주행 업체와 약 1만 시간 동안 시험 운행을 통해 주변 장애물과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늘리고 안전장비도 강화했습니다. 라이다를 포함한 다중 센서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돌발 상황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좀 안전하고. 제주도는 이번 시험 운행에서 탑승 유형과 안전성 분석을 마친 뒤 자율주행 교통 구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강릉에서는 이 농사만 짓던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그림 작가로 변신해 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문구 팝업 스토어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가방을 든 여인. 백발의 할머니가 자신이 중학교에 갔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그린 자화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나무 그네부터 향기로운 아카시아 나무까지 강릉의 시골 마을 어르신 15명이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림에다가. 그래 발자취만 이렇게 남겨봐요. 처음엔 연필 쥐는 법도 선을 긋는 것도 어색했지만 4년 전부터 마을 문화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배우며 예술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엿한 작가로 성장해 문구용품 팝업스토어인 지킴이 문구점에도 참여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이렇게 메모지 등 22개 문구 상품에 담겼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의 수익성이 확인되면 향후 어르신들의 활동이 경제적 자리까지 이어지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잡아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키는 지킴이 문방구는 다음 달 말까지 1시 운영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가진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죠.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총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새만금에 와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를 조성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은 1억 2천만 평의 광활한 토지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 1억 2천만 평은 서울의 3분의 2, 여의도의 141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활한 토지를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첨단 산업단지 용지, 농생명 용지, 환경 생태 용지, 관광 마이스 컨벤션 용지, 수변도시 등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전라북도 1호 공약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100만 도시 형성을 위해서 군산, 김제, 부안, 또 익산까지 포함한 그런 생활 광역권을 포함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0만 도시 육성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개청한 지가 지금 11년 됐습니다. 그동안 9년 동안은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10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현 정부가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정책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으로 10조 2천 원의 투자가 됐고요. 또 광활한 토지, 또 여러 가지 SOC 사업, 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도로, 철도, 항만, 고속도로 이런 것이 다 2030년에 다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물밀처럼 들어와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2년 만에 10조 2천억 원의 그 2차 전지를 비롯한 그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 새만금청이 하는 이야기가 새만금만의 강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그 광활한 확장성, 그다음에 또 국가 땅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 또 우리 청에서 원수도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완공까지 하는데 인허가 완공까지 하는데 약 2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 새만금청은 유일하게 6개월에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원하는,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규제, 킬러 규제팀도 만들어서 규제를 혁파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력 등 용수 그런 유틸리티가 또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을 선호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2007년도 MB정부 출범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 계획은 빅픽처를 그려내라는 겁니다. 전체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려라. 그건 바로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정책을 확실하게 새만금의 기본 계획을 다시 그리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충하고 또 기업 수요에 맞게, 또 정부 정책에 맞게, 또 지역의 그런 국민의 그런 효과적인 그런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맞게 지금 새롭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 앞으로 100년의 그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새로 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으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을 새만금 현장에서 같이 했거든요. MB 정부 때도 2007년도에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전문위원을 했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발전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또 전라북도의 100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융합돼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1년 동안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10조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다른 관광 마이스 산업, 그 농생명, 환경 생태, 또 수변 도시 이런 것이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도 새만금이 그런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발전의 전략을 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새만금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가 아파트 14개 단지에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했습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경찰이 긴급 출동하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는 장치입니다. 중구청은 올해까지 중부경찰서 관할 지역 아파트 단지 15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남대문 경찰서 관할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